People with CJB 연구역입니다. 올해 충북교육청의 신년 화두는 상수 공생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교육 공동체와의 배움과 성찰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충북 교육을 구현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윤건영 충북교육감 모시고 2024년 충북 교육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먼저 저희 피플 위드 CJB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2023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여러분 가족마다 건강과 행복을 비추는 새아침 햇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미 사회자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충북교육의 화두는 상수공생입니다. 교육의 품에서 서로 배우고 성찰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충북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충북도민과 함께 새로운 10년, 또 다른 100년을 상상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내주셨던 충북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사랑,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충북교육이 더 큰 성과,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행복과 성공 그리고 비약을 의미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우리 이 청룡처럼 하늘로 비상하는 자세로 우리 도민 여러분 또 교육가족 여러분의 올해도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정말 이제 신년 화두처럼 올해는 이제 모두의 성장과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또 다시 한번 또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올해 이제 충북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난해 2023년도에서 충북 교육청의 이뤄낸 성과들 뭐가 있을지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2023년은 우리 충북 교육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성과의 시기였다고 요약해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으로는 아기 성장 골든타임을 시작으로 작은 학교 활성화, 또 충북 미래학교 선포식, 또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 구축, 그리고 환경교육 비전 선포식, 이런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그 미래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라고 한다면 전국 교육감 공약 실천계획, 이 매니페스토 운동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재정 집행률 전국 최고의 달성도 했고요. 그리고 국가기록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이 되기도 했고, 또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 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연 말에 발표됐습니다만 청렴도 평가에서도 가장 우선 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사업으로는 우리 중부권의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충주에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전국 최초로 요초정 지적장애 특수학교 이음학교가 개교하였고요. 특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 기기 이루미를 전체 학생에게 보급하는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 환경,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올해 새해에도 이런 분위기를 잘 이어가서 저마다 특색 있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고, 더 깊고 더 넓은 배움으로 우리 이 학생들이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에서 그들의 꿈과 그들의 잠재력을 더 촘촘히, 더 구체적으로 향상시키고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 생태계를 구성해서 충북의 모든 지역이 온마을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또 대략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예. 이제 올해로 이제 교육감 취임하신 지 3년째를 맡고 계십니다. 예. 지난 9월에 보니까요, 충북 미래학교 선포식을 갖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좀 충북 교육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정책들 또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미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또 뭐 짧게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사회를 책임질 주인공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개별 특성에 맞게 함께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공교육의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 맞춤 교육으로 학생들의 전적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한 5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네. 첫째는 몸 활성화, 몸 근육 기르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올해는 우리 충북도 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몸 활동을 통해서 몸 근육을 기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틈새 시간 활동을 통해서 몸 근육을 강화한다든지, 일학생 일스포츠 자율체육 프로그램 활성화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학교별, 학교급별, 학생별로 체계적인 몸활동 프로그램이 안착돼서 올해는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그 몸 근육을 기르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이라는 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유치원 3개원을 하루 들렸을 때 네. 그 원장님 3분이 똑같이 공동적으로 최근에 아이들이 급격하게 기능이나 역량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골든타임이라는 명칭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하반기에는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준비를 했고요. 네. 올해 이제 발달 지연 학생 치료나 유아의 학생들의 그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그 어린이들이 그 적기에 정말 필요한 지식이나 역량을 함양하지 않으면 평생 그게 미흡함으로 남는 맞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도 골든타임을 정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미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그 다채로운 학생 정책 플랫폼 다채움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수업 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기초학력 진단부터 진로진학 데이터 누적 관리처럼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 스마트 기기 1호미를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 학생들에게 다 보급했기 때문에 이것을 AI, 에듀테크 기반 교사학습 활동을 더 강화해서 수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자율 기반 평가가 이루어져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유기적으로 그 학생들의 학습에 대해서 협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되게 평가를 얘기하면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평가는 결과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이고 도약, 학생의 자기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위학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해서 상향식 평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네.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교의 환경이나 선생님들의 입장이나 교장 선생님들 학교 운영 방식을 조율해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서 현재 처한 학생의 상황을 진단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그 학습의 결과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학습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기반 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외에도 이제 또 추가로 더 강조하겠습니다만 독서 활동을 강조한다든지 그래서 2024년에는 개별 맞춤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체력을 강화하고 지력을 도모하고
인성, 덕을 함양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 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채움 플랫폼.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학교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충북의 뭔가 학습 특화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뭐 갈 길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난해 얻었던 성과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 다채움 사업이라는 것의 그 연원을 좀 소개를 드리면 제가 선거 기간에는 다차원 평가 시스템이라는 말로 공약을 제시했었고 네. 인수위 시절에 평가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상위 개념인 성장의 개념을 반영해서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이라고 명명했고요. 네. 요거를 고유명사로 해서 다채움. 그렇게 줄여서 채우는데 다양한 것, 그리고 더 많은 것, 이런 다중적인 의미의 다를 포함해서 채움 교육을 하자. 네, 네. 그런 의미의 다채움이라는 고유명사입니다. 이 다채움 사업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단 다채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것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요. 작년 9월에 도내 30학교의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네.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다는 아닙니다만 가능한 영역부터 모든 학교가 참여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구체 말씀드린 다채움은 AI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교수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첨단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들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학습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에게는 다양한 교수학습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진단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그러한 자녀가 네.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학습을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가 협업해서 학생과 자녀를 키우는데 쓸 수 있는 가장 요새 시대에 적합한 시대 흐름에 맞는 학습 도구 또 연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이 다채움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시범 사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 다채움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족함도 많고 뭔가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그 다채움의 직관적인 사용성을 높이고 매뉴얼을 강화한다든지 인터페이스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개선 작업을 통해서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가 이 다채움을 통해서 학생과 자녀의 성장 과정에 아주 유용한 도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더 고도화되면 내년에는 네. 학습 지원단도 꾸리고 선도학교 연수나 수업 연구대회를 통해서 교육의 효과성이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 다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업 또 학습, 자기 성장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단순히 인지교과의 일부 주요 교과의 학습만이 아니라 비인지적인 교과 영역까지도 성장 과정 또 학생들의 매년 학년마다 자기가 배우는 것에 관련된 독서 또 이 신체 활동 다양한 몸교육 이런 것에 대한 교육 활동 학습 활동을 누적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진단을 통한 다음 학기 다음 학년에 수업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를 통해서 충북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가정 학습에서 한 명도 뒤처짐 없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다채움 플랫폼을 준비하고 또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지금 학습 이력들도 쌓이고 또 네. 학교와 학부모 또 학생이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 네. 뭐 진로나 또 진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정하는 데 있어서도 또 좋은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1949년에 처음 개최된 전국 과학 전람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충북교육청이 최초로 3년 연속 학생부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매년 많은 학생들과 교원들이 이제 과학 관련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충북 과학교육의 저력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저도 교육감돼서 그 기념 식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네. 제일 보람 있게 생각한 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연과교육원에 네. 기념패를 묻는 그런 이벤트를 할 때 정말 기뻤습니다. 네.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선생님이 계셨고 그런 학생과 선생님이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성한 그 자연과학교육원을 비롯한 학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 지원청까지 본청이나 지원청을 포함한 이런 그 지원 기관을 학생과 교사와 이 지원 기관 3박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아이 성장 골든타임 이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유아 그리고 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언어 발달 지연이 또 있었고 또 사회성 결여라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시급하게 또 정책을 내놓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운영 성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현장에 가서 듣고 골든타임을 선장했다고 하듯이 네. 저는 현문현답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현문현답이요. 네. 현장의 보통 문제는 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현문현답.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답을 얻으셨구나. 대책을 찾은 것이 이제 아이성 골든타임이고 네. 이 사업은 유아 및 초등 저학년 학생의 언어 발달 및 사회성 발달 지원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를 듣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5월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포식도 하고 학부모 특강도 하고 또 교사 연수를 통해서 작년 2학기 시범 사업을 하고 올해 1년 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이 저학년 유치원 학생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는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필요한 역량이나 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는 아이성장 책임 유치원 10개, 책임 학교 5개, 책임학급 20개를 시범 운영을 했고요. 네. 또 초등학교 저학년 놀이학년제 운영 및 아이성장 튜터 및 인력풀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시범 사업을 해서 준비했고 부족합니다만 우리가 2024년 금년에는 아이성장 책임 유치원을 도내 전국 유치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장 책임 학교도 수요가 있는 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해서 어린이들 유아들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원에 대한 치료비도 발굴이 되고 이제 그런 대상이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시기에 적어도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소양 교육, 기초 학력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대처를 하겠고요.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언어 사회성 성장을 위한 진단 그리고 치료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특히 언어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나 심지어 학부모님들에게도 다양한 연수 기회를 확대할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놓치지 않도록 꼭 그런 시급하고
꼭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겠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더 넓은 이 교육의 품 안에서 더 깊게 충북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환경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 사업입니다. 네. 이제 동일한 교육 여건 또 환경을 우리 충북 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겠다 이런 네. 말씀으로 또 알아듣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교육감님의 결제 1호로 시행하셨던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해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성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해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기초학력은 한 인간의 사회적 삶을 살리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요. 또 기초학력의 핵심은 학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꼼꼼하게 찾아 지원하고 학습 저해율을 폭넓게 분석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신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작년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를 했고요. 학습 결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진단교과를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 다채운 플랫폼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인지교과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에 대한 진단검사도 하고 다양한 도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학년 초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학년 말에는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를 추가로 제공해서 학생들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기초학력을 확인하고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틈새, 미흡한 부분을 찾고 보완해야 될 역량이나 기능을 틈새 없이 성장하고 또 함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채운 플랫폼을 활용해서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제공하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교과만이 아니라 비인지적인 영역, 심리적인 것, 대인관계적인 것,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폭넓게 진단하고 성장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특히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학생들이 혹시 미흡한 학생들이 정해지면 그런 그 전문 인력이 함께해서 다채움 온라인 학습 상담도 운영할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 책임교육 학년을 정해놨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기초학력 책임교육 학년으로 정해서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과 학습 지원 튜터를 활용한다든지 방학 기간에 기초학력 이음학교를 운영하는 등 우리 다양한 방향으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학력 자문단을 운영한다든지 또 이런 지원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초학력은 한 인간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충북의 그 아이들, 학생들이 각자 배움의 속도에 따라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책임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감님께서 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체력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몸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예. 이제 학생의 성장에 필요한 역량, 또 필요한 능력 이걸 얘기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정말 필요한 인재는 기본적으로 몸 근육이 튼튼하고 마음 근육이 건강해서 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바른 인성을 갖게 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를 위해서는 저는 우선은 몸 근육과 마음 근육 중에 우선은 몸 근육 기르는 게 우선이다. 아. 몸 근육을 기르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네. 요즘 저체력, 비만, 집중력 맞아요. 저하, 네. 또 학생들이 요새 뭐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과몰입하면서 맞아요.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듯이 뭔가 지금 활동하지 않고 그냥 정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몸 근육이 약화되는 데서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놀이터에서도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네, 뛰지 않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쉽고 명료한 방법이 저는 몸 근육 기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몸 활성화를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상반기에 강조했고 지난해 2학기 때 대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초중고등학교 467개 전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작년에 84%인 394개 학교가 네. 이 몸활성화에 전교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대체로 아침 시간, 등교 전후, 그다음에 틈새 활동, 중간놀이 시간 이를 활용해서 모든 학교가 대부분 아는 학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활성화, 체육 교육이 강화되어 있고요. 또 일부 한 75개 학교에는 한 200여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더 나아가서 충북형 교실 체조 영상을 제작해서 보급하기도 할까 하고요. 네. 작년 하반기에는 그러한 학생들의 몸활동 활성화를 학생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모아서 경연대회를 개최해가지고 또 상품도 주고 그 우수한 사례, 학생들의 몸활동화하는 우수한 사례는 지금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에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한 올 상반기에는 이 몸활성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담당 선생님들 연수를 강화한다든지 교육지원청별로 컨설팅단을 구성해가지고 몸활성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교를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금년 새해에는 모든 학교에서 학교별, 학급별, 개인별로 체계적인 몸활동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서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빛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 기반 소양을 다지는데 집중할까 합니다. 지난해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희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교권 침해 심각성에 이제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교권 4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새해 우리 충북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 관련해서 좀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교육감 되기 전에 교대 교수 28년 동안 하면서 네. 매년 교생 실습 지도 때문에 학교를 뭐 대여섯 개씩 다녀보기도 했고 또 4대 졸업 맞고 중등 교사도 짧지만 일정 기간 하면서는 학교를 많이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서희초 이게 참 슬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진행될 때 제가 9월 2일 날 통계적으로는 뭐 수십만 명의 선생님들이 함께해서 여의도에서 그런 집회가 있을 때 저도 그냥 아침 일찍 아침도 굶고 물도 안 먹고 화장실 없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서 아스팔트에서 같이 가서 보기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제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를 현장의 선생님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반성한 것이 제가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 학교에 대한 현황이 너무 달랐고 심각했습니다. 또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실제 예형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렇게 개인주의나 또 곱게 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성향 그리고 한두 명의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나 뭐 조금은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선생님이 받은 고통이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제 스스로도
같은 교육의 동역자 입장에서 반성도 많이 했고요. 또 그러한 것 이후에 이제 충북에서는 그래서 그 학교 현장의 그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걸 더 상세화하고 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계획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종합 시스템, 이게 교원 119라고 합니다. 네. 이미 그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충북교육에서는 우리 그 도교육 홈페이지에 교원 119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교권 침해가 있을 때 선생님들이 그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지원해 주던 시스템이 우리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네.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이것을 이제는 교권보호지원센터라는 걸 다시 만들어 가지고 네. 부교육감 직속기구로 조직을 더 확대 개편했습니다. 네. 그리고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생님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나 교육청이 함께 대응을 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고 우리 그 교육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강조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나 법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바로 법과 제도 원칙에 따라서 직위해제 같은 것을 그냥 바로 진행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것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파악해서 신중하게 그러한 그 법적 제도적 조치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좀 체계적이고 그 분리 조치한 방안에 대해서도 학급이나 선생님 개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하는 조치를 강조하고 있고 네. 이런 그 교원 대상 심리검사 치료 지원을 위해서 교원 119 지원 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마음 클리닉이라는 것도 준비하고 있고 교원 법률 119 이걸 세분화하고 있고 최근에 그 필요할 경우에 그 법률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 적용력 그 복직교사가 학교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제가 확인하고 해서 장기간 자녀 양육이나 어떤 개인의 사정으로 휴직하고 있다 복직하는 과정에서 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협력교사 제도도 활용하고 네.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그 학교에서 벌어진 일 중에 그 사안이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건 교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것은 우리 공적이고 또 교육청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항상 어떤 문제를 대응할 때 선생님의 입장, 교육자의 입장, 한 개인이 아니라 공인의 입장에서 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짓는 차원으로 이제 요새 이제 앞으로 일이 벌어지면 교육감도 즉각 반영을 하고 또 뭐 수사 이런 관련된 그 기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꼭 교육감에게 그 상황을 의견을 묻도록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주변에 아니면 동료나 이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고 후원해주겠다는 주고 있는 같은 이런 조직이나 동료가 있다는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의 이제 교권 그리고 그런 교육 활동들이 보장이 되어야 예. 또 우리 학생들이 또 배움터에서 안전하고 또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많은 또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요, 이제 충북도와 협력해서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에 공모했다고 합니다. 공모하기로 예.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또 준비할 계획이신지요?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우리 교육부에서 최근에 여러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일부는 그로컬 형태로 국제적인 시각과 지방적인 시각이 조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루어진 유보 통합 문제
돌봄, 늘봄 문제 이런 게 지금 산재돼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추진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 도청,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 톱다운이 아니라 네. 그 지방에 나타나는 지역적,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여러 가지 산업적 조건을 기반으로 버텀업 형식으로 발전 전략을 꾸리기 위해서 교육부가 올 1월 말까지 지원을 받아서 그 특구를 선정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긴 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시군과 교육청이 또 도청이 교육청과 함께해서 각 지역의 군수 시장님들 또 지역사회와 함께해서 소위 그 지역의 특화된 발전 프로그램 사업을 구상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국비도 그렇고 또 시비도 그렇고 뭐 다양한 예산을 연합해서 지역에 맞는 교육 그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충정부 때는 11개 시군이 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협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사업은 상향식 지역 교육 발전 모델이라고 해서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가지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된 사업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 북부, 중부별로 해서 조금 특성화도 주도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시군과 협력을 해서 끊임없이 지금 그 사업을 발굴하고 있어서 이것이 구체화되면 아마 1월 말쯤이면 충청북도 시군별 특화된 특색을 갖춘 교육발전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도 단위에서 조화 균형을 이루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한편으로는 우리 충청북도가, 한편으로는 이 시군이 더 나아가서는 마을 단위의 지역이 정말 좀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고 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협력체를 구성해서 충북형 모델도 좀 고민해봤고요. 교육발전 특구 협약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별 교육발전 모델을 구체화해보겠습니다. 이 구체적 내용은 단양, 영동, 옥천, 보은 다 지금 이미 그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다 갖춰져 있어서 아마 이것이 구성되거나 언젠가 또 한번 충청북도의 시군별 교육발전 특화된 내용을 가지고 네. 소개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체인지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운영 성과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자기 성장 프로그램 체인지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학생들이 주도적인 능력과 잠재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체인지를 영어로 하면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체는 몸체고, 지는 인이 있어야 되네요. 슬기지자입니다. 네. 이 체와 지 사이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체인지는 학생의 인성교육을 중심에 두고 체와 지를 함께 성장시키는 변화 과정. 그래서 이게 체인지입니다. 그 이름을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 프로그램은 지덕체를 고루 겸비시켜서 미래 인재를 기르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체인지 프로그램은 사실은 학교 성취 포상제라고 영국의 에든버러 어워드라고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성취 포상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성취 포상제는 학교 밖에서 관련된 내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충북에서는 학교 밖뿐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학교 교육과정과 청소년 포상제를 연계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충북형 청소년 포상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0월 말까지 42개의 시범학교 또 이렇게 연구학교를 주축을 해서
충북 학교형 성지 포상제를 이미 운영을 해서 네. 이 성지 포상제는 금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추면 동상을 주고 거기서 더 상향이 돼서 은상을 주고 금상을 주는데 작년에 445명의 충북 학생들이 일단 동장을 인정받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회가 돼서 올해는 이미 말씀드린 다채움과 연계를 해가지고 학생 체인지 플랫폼을 구축할 겁니다. 이 과정이 이미 말씀드린 그 학습 관리 시스템의 적용과 또 다양한 방안으로 이 학생의 꿈을 지원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체인지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봉사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과정에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에 그걸 포상하고 그것을 더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동장 받은 학생들이 은장을 받게 되고 네. 또 은장 받은 학생이 금장을 금장. 받을 수 있도록 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고요. 이 사업은 지식의 시대를 넘어서 지혜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모든 역량과 잠재력을 다차원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하늘 아래 모든 공간이 배움터가 된다고 할 때 이 체인지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가 되면 이것이 아마 충분히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네. 통해서 몸도 근육도 기르고 마음 근육도 기르고 하는 네. 전인적 인재 양성, 인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충북교육청은 이런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해서 학생들이 도전과 성취를 통해 자기주도적 성장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는데 이 체인지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고 올해 더 확대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북 미래학교 설계에 있어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조성을 이제 첫 번째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학교 시설 복합화로 교육 여건들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학교 복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학교 시설 복합이라는 것은 학교를 뭐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이런 때문에 공간이 비고 활용할 가치가 재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지역사회 주민과 학생이 공유하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향후 몇 년 내에 전국의 모든 시군에 하나씩 학교 복합 시설을 갖추는 게 큰 계획입니다. 네. 저도 앞으로 이 사업은 뭐 기본적으로는 빠른 시대 2027년까지는 시군별로 그런 그 학교 복합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사례로 충주에 삼원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네. 이게 복합 시설이 이제 작년에 정부에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는 충주에 있는 삼원초등학교를 복합시설로 해서 학생들에게는 생존 수영이나 방과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요. 지역 주민들에게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공영주차장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한 50%의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이 지원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지역과 학생이 같이 활용해서 교육적 가치, 주민들의 복지의 활성화를 시너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 비율과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비율을 잘 조율해서 적어도 그 시군의 이 학교 복합 시설이 정말 모든 구성원들이 즐길 수 있고 그걸 활용해서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2023년 3월 1일자로 학교 지원 중심의 1차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2차 조직 개편도 이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3월 본청의 조직은 어떻게 바뀝니까?
1차 처음에 조직 개편할 때 하다 보니까 좀 네. 준비가 덜 돼서 제가 그냥 구분해서 2차 하자고 이제 해서 추진했는데요. 네. 지금도 조직 개편의 기준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활 지도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을 하는 것이 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근에 진행된 몇 가지 일 때문에 그러한 그 학교 현장 지원을 하는 차원으로 어떻게 조직을 재구조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시사적인 어떤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차원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 2차 조직 개편에서 큰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부교육감 직속교육으로 해뒀고요. 네. 다체험 사업도 지금은 교육정보원에 있는데 네. 이거를 기획국 소속으로 이거를 본청으로 조직을 이관해서 한시 기구인 미래교육추진단을 구성하고 네. 또 직속기관 10개 분원 중에 7개 분원의 운영 방식을 팀제로 변경하고 또 일부 공간이나 조직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효율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조직은 효율화하고 또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목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공간적 활용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그 흐름에 따라서 교육의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얘기하는 뭐 유보 통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이 개정되고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또 개편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 2차 개편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이게 한번 조직이 정해지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네. 시대에 따라서 유연하게 네. 조직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2차 조직 개편을 거의 완성하고 현재는 이제 그 의회에서 네. 추인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충북 도민들 그리고 또 CJB, 피플 위드 CJB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뭐 올해 충청 교육의 화두는 상수 공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품에서 우리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성찰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 충북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만의 교육자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을에서 시민사회, 기업,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꿈과 잠재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공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 기성세대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충북 교육이 지금은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극복하고 마음을 모아서 부족한 것은 더 발전시키고 성숙하도록 노력을 해서 충북 교육이 미흡한 것이 좀 보완이 돼서 전국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교육의 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후세대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꿈과 끼를 기를 수 있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학창 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그 교육의 환경, 교육의 좋은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충북 교육이 더 발전돼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인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도와주신 것과 같이 더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4년 새해에도 더 깊고 넓은 배움을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만들기에 힘써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플 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